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7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 파란색입니다, 지금. 뭐 이유는 아시죠? 미국 시장이 좀 오늘 안 좋았는데 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해드릴 내용은 이제 오늘 미국 마감사 테슬라 주총 열렸어요. 그 내용하고 유한양행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폐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에 등재됐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처방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환율 급등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좀 쉬어갈 자리는 맞죠. 그리고 지금 시황, KB증권 보고서랑 어제 좀 하려다가 못했던 메리츠증권의 이수정, 이상현 연구원님 보고서, 그 다음에 이거 배터리 이거 내용 되게 좋아요. 이거는 요새 어제는 제가 2차전지 좀 부정적인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김현수 연구원님은 생각이 달라요. ESS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셨고, 불펜데이, 요거 원전이나 이제 전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전쟁 프로젝트죠.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제 좀 보여드리려다 못 드렸던 고삐 풀린 미국 원전, 히타치 슈나이더 실적 주요 코멘트, 반도체 장비 업체는 방향성, NCC 흑자, 이거 석유화학 관련 내용이고, 그다음 기업 분석, APR, LIG 넥슨, 파크시스템, 미래에셋증권, 공시는 VM, 하나엔진, 토비스, 디지털 대성, 삼성전자, 글로벌텍스프리.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요. 일단 좀 하는 데까지 먼저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오늘 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제 고용 때문에 그래요. 이 고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급락했고요. 지금 뭐 금리도 빠져버렸고 달러 떨어지고 환율만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드리면 미국의 그 민간 기업의 이 고용 컨설팅 기업 중에 여기 기업 챌린저라는 기업이 있어요. 챌린저 정식 이름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10월 해고자 수가 15만 3천 건.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10월입니다. 해고자가 폭발했어요. 이 위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5만 5천 건 대비하면 175%,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나오니까 야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는 4.1% 아래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술주 논란도 크죠. 반도체 제조사 퀄컴 좋은 실적에도 애플과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 급락했고, 엔비디아, AMD도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고, 또 요 이슈도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그 AI 차르죠. 이 사람 데이비드 sak스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다. 너네가 망하면 망하는 거다. 왜냐면 오픈 AI가 한 임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가 보증을 해줄 거다. 이랬는데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필요 없대요. 뭐 정부 지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좀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AMD도 급락, 뭐 팔란티어, 오라클 다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제학자도 투자들은 이제 위대한 7개 기업 M7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다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그니티 7에 너무 많은 부담이 실려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일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인데 저는 뭐 굳이 줄일 필요까지 있나. 왜냐면 견뎌야죠 뭐. 이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에 이분 계속 금리 인하 반대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물가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금 가격 떨어졌고 소매, 그러니까 금 인기가 좀 식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럴 때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셧다운이 제일 문제예요. 이제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이게 빨리 해소돼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같은 경우는 월 $50에 환자 본인 메디케어 이제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제 약관이나 해주는 거죠. 보험을 해주는 건데 여기 비만 치료제를 어쨌든 저가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격이 월 $245로 인하되고 메디케어 환자는 $50만 내면 돼요. 이제 나머지 정부가 보전해 주겠죠. 그래서 관세, 이 회사들은 그럼 3년간 관세 면제, 일라일 1, 2는 그리고 신속 심사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가가 $1,000인데 이거를 $50, 자기 돈으로 $50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민주당이 최근 여러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공화당, 뭐 뉴욕도 민주당이 압승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물가 낮추자. 비만 치료자. 이런 거 보여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셧다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있었고, 노보노디스크는, 그러니까 일라이릴린 주가가 좀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발표 통해 더 많은 미국 환자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 중대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그런 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 좀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약가인화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이제 또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비만 치료제 뭐 이 시장 자체에 좀 커짐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한테는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오늘 뭐 갑자기 펩트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좀 나온 건 없는데 아무튼 펩트론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가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할 거다. 이거는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 높아졌고 1월경에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불확실한 요인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관세가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월 해고가 최고, 2008년 이후 4분기 단일 월간 최고치 기록했다. 지금 고용 데이터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셧다운 때문에 이런 민간 고용 이제 지표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고가 무려 3배나 급증하니까 시장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빨리 원하는데 이게 튀어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 놀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빠졌고 마이크론은 놀랍습니다. 계속 올라요. 신고가 계속 났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있죠. 낸드 업체 여기가 시간의 거래에서 8% 좋은 실적. 테슬라는 이제 그 주주총회 앞두고 급락했는데 주주총회에서는 또 좋은 얘기는 많이 해줬습니다. 아마존 좀 빠졌고 팔란티오, 오라클 다 빠졌고, 퀄컴, 애플 아이폰 탑재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빠졌고, 일라이릴리는 올랐고, 그다음 엘프뷰티는 이게 화장품 인디 브랜드 회사죠. 여기 매물 쏟아져 가지고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요. MP 매트리얼즈 빠졌고, 원전기업 오클로도 급락. 뉴스케일파. 한마디로 좀 미국은요 그동안 많이 오른 이런 이제 AI나 이런 주도주가 다 급락하는, 약간 우리 한국과 좀 비슷해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75% 주주가 지지 이제 패키지 승인했고, 그리고 머스크는 옵티머스 일종의 무한 돈 생성기 같다. 테슬라 주식 계속 보유해라. 뭐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는 일단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제품 중 가장 위대하다. 가난을 종식시킬 거고 연 100만 대 만들 거다. 그 다음에 그 로보택시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갑니다. 4월부터.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업데이트도 해줬고, 중국 내에서도 승인 받을 것 같다. 이게 또 차세대 AI5 칩이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이 공개됐고, 요거 이제 삼성과 TSMC가 같이 하죠. 그래서 27년도에 요거 생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지, 테슬라 주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총회는 잘 마무리됐고요. 유한영의 레이저티니까 아미반타마, 레이저팀은 유한영의 렉나자, 아미반타맙은 얀센의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이 두 개를 병용한 거예요. 합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FDA 승인 받았잖아요. 효능이 좋아요. 1차 치료제인 타그리스보다 괜찮아요. 지금도 임상 중이에요. 아직 데이터가 다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거든요. 지금 생존자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1차 치료제로 공식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가 출시된 지 8개 분기 만에 첫 번째 선호요법으로 등재돼서 처방액이 급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한영의 렉나자와 아미반타는 5개 분기 만이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효능과 근거를 가진 표준 치료제로 이제 공식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오늘 그 주요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텔레그램에 이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본 거고, 이렇게 되면 유한량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1차 치료제가 되면 먼저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가, 이거 아니죠. 잠시만요. 7일. 자, 시황이 좀 긴데, 자, 환율이 올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추정치로 올리고 있고요. 4분기, 그러니까 1,40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 이게 셧다운 때문이에요. 지금 셧다운 때문에 강달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 주식 대규모 매도까지 겹쳐가지고 1440원 돌파했고 다음 상단 1480원. 이렇게 수급적으로 쏠리면 일시적으로라도 환율이 1480원까지 튈 수 있대요. 예, 그게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니 뭐 증시가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환율이 튀어버리니까. 이제 다만 지금 레벨에서는 10원 단위마다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레벨 부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를 때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셧다운 빨리 해제돼야 됩니다. 우리은행에서도 이제 1,500원까지 환율이 튀는 걸 막기 위해 정부의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과열을 막아준다면 조금 진정되지 않겠냐. 그리고 IBK의 정용택 김혜술 연구원님은 미국 시장 금리가 좀 높아요. 예상보다. 원래는 미국 정부는 내리길 원하는데 높고 달러 강세. 이게 스스로 자초한 거죠.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금리가 이게 환율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셧다운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셧다운, 미국 경제 데이터 확인 안 되니까 연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닌가? 금리 상승 재료죠. 외국인들 대량 매도. 요게 겹쳤고, 근데 저게 다 구조적 이유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일시적 이유들이니까 해결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막 큰 위기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게 제일 위기예요. 환율 오를 때. 그건 아니니까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서 증시에 피로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 얘기 좀 해드렸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것 같고요. 글로벌 주식 전략인데 요게 요 밑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쑤순 거. 이게 50일 이동평균선 있죠.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최장기간. 얼마나 주가가 계속 강했다는 거예요. 그죠? 밸류 논란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밸류 비싸도 많이 갔어요. 결국 피곤한 거죠. 6개월 연속 51선 상위 중인데 30년대 가장 긴 랠리다. 상승률은 한국 증시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간 관점에서는 나름 기록적이다. 그러니까 피로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피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휴게실 가서 쉬어야죠. 휴게소 가서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잠 좀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자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지 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다만 좀 쉬자. 이거 안 그러면 사고 나거든요. 계속 달리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과잉 투자라는 제목으로 이거 우리 다 한번 보고서 2026년 KB증권 나온 자를 한번 다 봐드렸죠. 거기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 그제도 좀 11월은 조금 쉴 수는 있다. 예, 피곤하니까. 예, 그래서 이 조정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뭐 엔비디아 팔란티오 공매도한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원래 그때 영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2008년도에 공매도 엄청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까먹었어요. 주가 올라가가지고. 예, 그러다가 거의 망할 뻔 하다가 거의 망할 뻔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게 리먼 터지고 막 이러면서 대박 나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타이밍상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버블도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거품이 AI가 이게 거품인가요, 여러분? 저 AI 매일 쓰는데 물론 뭐 그게 거품일지 아닐지는 우리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제가 강연회 하니까 강연회 자료 만들 때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려주고 표도 잘 만들어주고 되게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절약시켜주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팔란티어를 저렇게 다들 좋아하는 게 팔란티어가 적군의 위치를 AI가 알아서 잡아주잖아요. 지휘관한테 알려주고. 예, 효율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민간 투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 빅테크가 막대하게 현금 흐름으로 자본 지출하고 있고 과잉 투자 맞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금융기관도 지원하죠. 그 다음에 한국, 일본에 대한 대미국 투자, 동맹국 우리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수혜죠. 예, 그래서 뭐예요? 반도체, 전력, 운송, 원전, 조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회성 아니라는 거죠. 과잉 투자에 수혜 받는다. 이제 과잉 투자 안 합니다. 막 이러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강세장 속에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내용은 이제 10% 정도, 50일 내외 정도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 과잉 투자 좀 주목하죠. 그러니까 강세장은 지속된다. 정부 정책과 미국의 과잉 투자는 안 바뀝니다. 예, 다만 통화 정책 지금 왜 빠져요?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갑자기 튀었어요.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튈 때 빠지거든요. 여기도 99년도에도.
2009년 이때 뭐 두바이 쇼크 한 번 있었고, 두바이가 아마 그때 디폴트 부도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중 갈등, 이때 2020년에 니콜라 파산 뭐 얘기 나왔었고, 지금도 유사하죠. AI 버블 우려, 관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셧다운, 그 다음에 금리 상승. 그럼 이런 것들이 완화될 때 정부가 다시 셧다운이 해결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죠. 그래서 조정 초반에는 소외주, 요새 그래 소외주가 강해요. 요걸 일시적으로 단기 매매해도 되고,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아니 난 주도주 더 사겠다 뭐 이래도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항상 그건 눈여겨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이 주도주고 조방원,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모르죠. 예, 엔터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새로운 섹터가 또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의 있게 주시해야 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요런 소외주들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빠지고, 2009년, 2010년 다 빠집니다. 예.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표로 한번 그 자료에 있는 거를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 1998년부터 99년. 뭐냐면, 이때 마이너스 22% 빠졌어요. 그리고 2009년, 2011년의 조정장은 마이너스 11, 2020년, 21년은 마이너스 9.5. 평균 냈더니 14.2. 14.2면 3,600 나와요. 거기까지 안 빠지겠죠, 설마. 그래서 이때 3,300, 이때가 너무 많이 빠진 시기라 이건 제외하고, 2009년, 2020년하고 좀 비슷하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5. 그러면 대충 보면 3,750에서 3,824에서 여기를 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지금 조정 한 50일 받거든요. 평균 48일 받았대요. 그럼 12월 중순 정도에선 조정이 끝나요. 예.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조금 인내하시면 돼요. FMC가 12월 10일이니까 그 후로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살까? 내 포트 어떻게 정리할까?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면 반도체 대장주 뭐 하이닉스를 해볼까? 삼성전자 해볼까? 아니면 소부장? 이걸 본인이 좀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고, 이번 조정 구간에 오늘도 빠졌잖아요. 분할로 조금씩 천천히. 최악의 경우는 3,800도, 3,700 저는 50에서 3,824니까 3,800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모르지만, 일단 지금 3,950까지 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시장이 한 달 정도는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 어디까지나 데이터니까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이게 밑에 더 봐야 되는데. 그렇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그 뭐냐면 메리츠증권 이수정 이상현 연구원님이 현재 AI 랠리는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하다.
규모가 가치란 스케일 내러티브, 높은 멀티플, 벤더 파이낸싱. 그러니까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돈 빌려주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러니까 순환 투자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 사고. 예. 근데 차이점은 주도주가 돈을 많이 번대요. 그때는 돈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정당화된다. 빅테크 좋은 거는 정당화된다. 근데 좀 우려되는 거 오라클이나 코웨이브는 여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아니거든. 신생 업체들인데 부채가 엄청 많아져. 요게 좀 걱정이에요. 얘네들이. 좀 부채가 많다는 거. 닷컴 버블은 통신기업, 빅테크, 규모가 같이, 스케일 서사, 대규모 광섬, 대규모 여긴 데이터 센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IPO도 엄청 많았고 버블이 생겨서 폭발했는데 지금은 슈퍼스타들이 독과점 하니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일부 기업들, 오라클, 코웨이브 부채 비율 보이세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네. 다만 구글, MS, 아마존은 클라우드 수요 좋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 많다, 수요가 공급 초과한다, 아마존 22년 이후 보지 못했던 속도로 성장한다. 네, 메타 저커버그도 AI 경제에서 밀릴 때의 기회비용이 과잉 투자가 더 낫다, 차라리 적게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AI를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제 컴퓨팅 초점이 이동하죠.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요게 좀 보면 어려워. 뭐 프리필, 디코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필은 이제 요리로 따지면 미리 재료 다 만들어 놓고요. 네, 디코드는 그걸 요리하는 거예요. 직접. 네, 요리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필 하나의 이제 하나씩 토큰을 따는 거예요. 더, 퀵, 브라운, 박스. 예. 이렇게 하고, 요게 브라운이 갈색 맞나요? 빠른 갈색, 여우. 예. 뛴다. 예. 넘어서.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리 지속성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반도체는 시크릿컬 아니냐. 근데 이제 아니죠. 시크릿컬이 아닌 건 아닌데, 옛날과는 좀 다르죠, 상황이. 하이닉스는 보수적으로 봐도 5년 이상 연평균 HBM이 30% 성장할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높은 건 아시죠? 63.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이 3,861조, 10월 31일 기준. 그래서 개인의 주식 투자 메리트, 세제 혜택이 될 필요도 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고 여기에 또 세제 혜택까지 이어지면 중장기적인 상승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익 상승, 코스피 이익 상승, 반도체 사이클 지속, 코스피 상승 사이클 지속, 여기에 세제 혜택으로 개인 투자의 유입,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림을 그려주셨고, 메리츠 탑픽입니다. 반도체, 코스맥스. 요건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예, 뭐 이게 정답이 되게 아니라 이게 메리츠의 이게 2026년 탑픽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번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답변하는 과정이 프리필이 먼저 질문을 읽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거래요. 프리필은 이제 요리로 따지면 먼저 이제 요리 재료를 만들어 온다고 했지만, 프리필은 선생님한테 갈색 빠른 여우가 뭐 하나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빠른 갈색 여우겠죠. 예, 뭐 하나 물어보면 선생님이 일단 질문을 읽는 과정. 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로 따지면 재료 준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저렇게 빠른 갈색 여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질문부터 읽어봐야죠. 예, 그 과정이 프리필. 그 다음에 답변을 해야죠. 한 단어씩 천천히 말한대요. 뛰어서 넘어간다. 아, 저 여우가 지금 뛰어서 넘어가고 있어. 이거예요. 이게 디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KV 캐시 뭐냐? 예, 그럼 선생님이 답변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지를 항상 확인을 한대요. 방금 했던 말들은 선생님이 하자마자 메모장에 다 적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러진 않지만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사한테. 그래서 자, 뛴다. 예, 여우가 뛰어. 메모장에 또 적어요. 이걸 KV 캐시예요. 넘어서. 예, 간다. 그러니까 여우가 뛰어서 뛰고 넘어서 간다. 요거를 하나씩 메모를 한대요. 답변할 때마다.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 매번 세 단어 말면 메모장을 보고 저장해서 보고 꺼내서 보고. 예. 질문이 길면 메모장 두꺼워지고 답변 길면 메모장 더 두꺼워지고. 근데 메모장 보는 속도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상 위의 메모장은 HBM. 서랍 속의 노트는 DDR5. 창고의 상자는 eSSD. 저장 대용량. 예, 그래서 KB 캐시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메모장이다. 이 메모장을 빨리 볼수록 AI가 빨리 대답한다.
그래서 뭐죠?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배당 시대다. 한국 가계 부동산 비중 63. 엄청나게 주식을 팔았었어요. 이제 사기 시작하죠, 최근에. 해외 주식 이렇게 썼어요. 이제 돌아온다. 이미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보다 한국이 좋은 점 하나 있죠. 세금 안 내잖아요. 예. 수익 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 아닌 이상. 그래서 요거는 주요 이제 배당주를 좀 이렇게 또 표시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거는 그냥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본 거면 좀 해놓은 거예요. 제일기업, 기업은행, 한일시멘트, GS, NH투자증권, 기아, 코리안리, 우리금융, 강원랜드, BNK, 삼성증권, KT, 한국타이어.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5천 정도 강세 시나리오에선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쟁과 평화, 에너지 안보, 배터리. 이거 내용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배터리를 안보로 보세요. 이건 완전히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극 체제가 되고 있죠. 아시죠? 뭐 트럼프 때문에 냉전 탈세계와 안보 자산의 정의, 통제 여부에 따라 패권국을 결정한 안보 자산이 되면 옛날엔 철강 석유였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그렇죠. 여기에 배터리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석유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AI에. 그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이 심화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팔란티어, JP모건, 미국 정부가 이런 데 엄청 지금 투자도 하고, 그 다음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활용해서 전쟁 시 의사결정 과정 효율화 목표인데 이것도 결국엔 안보 목적이죠. 국가 안보를 사명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팔란티어는. 네. JP모건도 안보 산업이 1.5조 달러.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어요.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인간도 계속 뭘 먹어야 되잖아요. 예. 영양분도 보충하고 그래야 뇌가 쌩쌩하게 돌아가거든요. 잠도 좀 자고 휴식도 취하고. 예. 신선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인간도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똑같아요. 전기가 너무 중요하죠. 이 머리를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전기. 이게 중요한데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이제 12%까지 늘어납니다. 유럽도 늘어난대요. 유럽도 이제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난대요. 예. AI에 부족한 건 이제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기가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근데 왜 이렇게 전기가 부족하냐? 대안으로 ESS 배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죠. 에디슨의 기원이라 뭐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은 2, 3년이면 끝났는데 여기에 전력만 구축하는데 7년 걸린대요. 네덜란드 10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데이터 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가 없는데. 그래서 에디슨은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도시별로 근거리에 발전소 만들자. 그래서 그 직류 전력으로 공급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는 보내기 좀 어렵지만 그 근거리에다 발전소 다 지어가지고 직류로 공급하자. 그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 부진에 태양광 ESS 만들어서 바로 공급하자. 이건 예전에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태양광은 치명적으로 날씨 때문에 간헐성이 있죠. 계속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ESS로 저장해놓고 공급. 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점 GPU가 성능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뭐 블랙엘 이제 루빈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소비가 10kW대에서 100kW로 늘어났는데 내년에 나온 루비는 1000kW예요. 1MW. 그러면 이 전력 부하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게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가 이게 폭나버리면. 그래서 ESS가 막아줘야 돼요. ESS 보조 전원이 여기서 D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이제 주전원이 될 수도 있대요.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ESS가 주력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비상전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상시 운영 전력. 그러면 수요가 팍 늘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뭐 친환경 산업 이런 논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보와 이익 추구. 이게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친환경 싫어하잖아요. 예. 안보가 되면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자기가 비판하던 녹색 사기라고 했던 2차 전지에 관련된 리튬 기업을 투자해버렸어요. 되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예, 본인은 싫다고 해놓고 리튬 기업을 사버립니다. 예, 안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 누구랑 싸우죠? 중국과.
미국은 자기네가 하고 싶어요. 근데 배터리 못 만드니까 우리 손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고일 관세. ESS에서는 LFP가 대장이죠. 예. 점유율이 95%. 근데 중국을 뺀다면 우리가 수혜받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부상한다. LG엔솔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기고 있다. 예. 그래서 한국 기업의 이건 직접점 2점이다. 예. 그래서 관세 중국 걸 때리면 관세 전에 $50가 69달러, 많게는 103달러. 우리나라가 90에서 100달러니까 비슷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 걸 좀 많이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이미 LG는 이제 양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흑연, 천연흑연, 전구체, 수산리튬, 중국 비중이 이렇게 큽니다. 이걸 대체하는 대표 회사가 포스코피처엠이죠. 여기. 그죠? 이런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 군사동맹국 중 미국 용돈의 ESS, LFP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안정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CATL에 의존했던 테슬라가 LG에 공급을 해줬고, 수주. 삼성 SDI도 3조 원짜리. 그 뉴스 나왔죠.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논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전기차는 더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전기차로 안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 전력 확보 경제, 배터리는 AI 시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심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AI 내러티브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배터리도 단 ESS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주목하시면 되겠고, LG엔솔 미국 내 유일한 LFP ESS 배터리 현지 생산 기업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분 연간 8천억 정도 적자지만 ESS 이익이 내년 이후로 2조 원 발생해서 메꿀 수 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ESS 매출 비중은 30%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난 거죠. 보조금 받으면 50%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은 안 없어집니다. 이 생산 ESS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트럼프도 보조금 줘요. 네. 중국 건 안 줍니다. 자, 그래서 ESS의 실제 대장주인 LG엔솔을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김현수 연구원님이 좀 작정하고 쓰신 것 같습니다. ESS를 그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력 얘기 좀 해드릴게요. 불펜데이,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기기 소재 사업자들은 착공 이전부터 기술 제공자, 개발사 등과 밀접하게 협력을 합니다. 착공되기 이전에도 주식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에 주목했는데, 내년엔 근데요, 여기 핵심 뭐냐면 보조기기 회사들도 보자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만 보지 말고 보조기기도 좀 보자. 두산에너빌리티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주가 시작될 거래요. 원전 황금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밸류체인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전 기저 정말 잘 그려주셨죠. 원전 기저제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따로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많죠 이렇게 써 있어요. JSW 하면 일본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몇 기업 소개하는데, 우지는 ICI 원자로 내부에서 핵 분열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2,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됩니다. 이런 거 생겼어요. 대형 원전에 여기 60개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좀 필요한 거고, BHI는 이제 원래 열해수 LNG에 쓰이는 LNG 발전 쓰이는 건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원전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방어 벽 같은 거 막 그런 거 납품하거든요. 태용도 이런 요 원전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이런 소재, 예, 이런 거 만들어요. 단조 소재들. 예, 이미 파트너십도 맺었고, 풍력이 근데 좀 많죠. 예, 풍력 비중이. 우리 기술은 MMIS라고 분산 제어 시스템 요걸 합니다. 예,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제.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해서 2010년 우리나라에, 아직 해외 쪽으로는 안 갔는데 그것도 좀 기대해보자는 내용 같고, 일본에도 업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JSW나. 근데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협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HI는 도시바로부터 최우수 공급사, 태용은 GE 히타치랑 SMR 주기기 소재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일본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GPU 26만 개 확보하고 대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GPU 데이터 센터 한국에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100메가와트 이상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대요. 진짜 제일 큰 거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500메가와트로 늘어나요. 2028년 1기가 엄청 커집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뭐다? 전기죠. 어떻게 전기 만들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아까 ESS 얘기도 나왔지만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좋은데 야 너네 전기 어떡할 거야? 요게 문제라. 그래서 연료전지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요새 많이 가는데 국내는 듀산피오스, SMR 기술 개발, 뉴스케일, 한전기술. 발전소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SK가스랑 SK 이터닉스. 예, 그래서 미국과 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네라홀딩스 있어요. 디젤 비상발전기. 그 업체들도 수혜니까 GNC 에너지도 포함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할 문제는 이 전력망 투자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거부 중에 있대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전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 가동하려면 5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GPU 26만 개 돌리려면. 예. 그래서 한전의 영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한전은 되게 저평가돼 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우라늄 원축을 이제 미국이 아마 허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혜주가 한전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래요. 이 두 개 회사를 또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풍력 투자도 이루어질 거래요. 해상풍력. 그래서 신한우이 안마 해상풍력 조단위 프로젝트 착공될 거다. 여기 관련된 기업은 이제 SK 오션플랜트나 SK 이터닉스죠. 이런 풍력 밸류체인도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전력전쟁 프로젝트인데 이게 페르미 아메리카에 사용되는 LNG 가스 터빈입니다. 그래서 마다토르는 38년까지 11기가와트 부진의 자체 수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AI 하이퍼 스케일러 인프라 프로젝트. 이게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가 하는 거죠. 여기에 천연가스, 원전, 태양광 다 ESS까지. ESS도 들어가요. 근데 주로 하는 건 이제 먼저 하는 건 천연가스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천연가스 터빈을 넣고 그 다음 원전은 4개. 예. 여기에 4개는 대형 원전, 2기가와트짜리는 SMR. 태양광도 들어가고요. ESS도 들어간다. 예. 그래서 미국 토지 개발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인데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그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요. 그 옆에 발전소들을 만들어요. 예. 현대건설과 MOU 체결을 했고 웨스팅하우스와 서비스 계약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두사 에너빌리티하고도 MOU 체결했고 한수원, 삼성물산과도 체결을 했죠. 자, 고삐 풀린 미국 원전. 가장 최근에 지어진 미국의 볼테 원전은 공급망 약화,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2.5배나 증가했어요. 후속오기도. 이거는 아예 건설 중단. 미국 원전 확대가 왜 어렵죠? 예, 이유가 너무 많죠. 예, 납기일도 잘 못 지키고 비용은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잘하죠. 그래서 미국이 못하는 부분, 특히 시공,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히타치 세계적인 전력기기 회사죠. 여기서 했던 내용은 뭐냐면 추가 투자하겠다. 전력망 시장 10년간 성장한다. 요새 변압기 흔들리지만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죠. 데이터 센터, HVDC도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아마 프랑스 회사를 알고 있어요. 전력기기 회사고 북미 중심 성장한다. 예. 근데 유럽은 북미만큼 크게 성장은 아직 안 하고 있대요. AI 사이클 초기에 이런 패턴 일반적인. 그러니까 북미가 먼저 성장하고 이렇게 확산될 것 같은데 유럽은 좀 시간 걸리고 있다. 그리고 증설 계획 검토 중이고 어쨌든 경쟁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신규 경쟁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한번 볼게요. 반도체 장비 업체는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장비 매출 인식이 언제 잡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PSK홀딩스랑 VM은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 같고 테스는 좀 부진할 거래요. 근데 너무 그 타이밍을 보지 마세요. 하회에도 다음 분기에 반영도 돼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 좀 빠졌잖아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SK는 지난 분기 미뤄졌던 게 이번에 반영되니 좋을 수밖에 없고 VM도 2분기에 이연됐던 게 이번에 반영. 근데 테스트는 3분기에 반영될 게 다음으로 이연. 결국 시차의 문제죠. 그리고 성장 동력 내년 삼성전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그 다음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양사 모두 D램 원시 나노 전환 투자. 여기 HBM이 들어가겠죠. 낸드 전환. 그래서 이런 전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해 주셨고, 그러니까 메모리의 투자 증가,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신규 투자, 그리고 D램 3사 모두 27년에 또 신규 공장이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 또 장비 발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D램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데 장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소부장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예, 뭐 삼성 하이닉스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선호주는 테스랑 VM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공정 장비사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테일은, 도쿄 일렉트론의 평균 PER이 20.4배에서 30.4배로 폭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벨 멀티플 상승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장비주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럼 정유 쪽은 뭐냐면 이게 이번 주 초에 나왔는데 좀 늦게 설명드립니다. LG화학과 대한유화가 어쨌든 흑자전환 석유화학 사업에서, 예, 그래서 대한유화도 깜짝 실적냈죠. 근데 가동률이 되게 높고요. 우리나라 가동률 상향을 위해서는 공급강이 해소되거나 수출 시장에 중국이나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값싼 원유 조달이 어려워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해버리니까.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요.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 만드는데 원가 경쟁이 안 되죠. 원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일과 가스를 나눈 거예요. 이게 15배 이하면 그 미국과 한국의 이 석유화학 경쟁력이 원가 경쟁이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15배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가스값은 오르고 석유값은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죠. 유가는 많이 떨어졌고 천연가스 값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천연가스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계속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탑픽은 대한유화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약간 분위기는 석유화학에 유리해지고 있다. 자, 이제 기업 분석해 볼게요. APR 3분기 영업이익이 253% 성장하면서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미국 매출 좋았고, 아니 실적 좋아요. 일본도 좋고 지금 아직 이거 반밖에 안 보여준 거래요. 11, 12월 세일 행사도 있고 목표 주가 34.4만 원 올린다. 간만에 주어진 매수 기회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까지 확대됐다.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폭락했다. 이와 별개로 성장 가시성 더욱 뚜렷하다. 예, 신사업도 진출한다. 이번이 기회다. 교보의 권은정 연구원님은 이번에 성과, 오프라인 성과도 되게 좋대요. 온라인이 잘 되니까 오프라인도 잘 됩니다. 예. 그래서 메디큐브는 현재 얼타 매장에서 탑10. 그러니까 미국향 그 올리브영 같은 매장이죠. 그리고 예상 대비 2배 빠르다. 내년 얼태 판매 유닛 수도 종류도 2배로 늘린다. 주가는 그러니까 이 스트릿 컨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스트릿 컨센이. 스트릿 컨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추정치. 그걸 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널리스트 추정치만 믿으세요. 예, 그게 맞고요. 스트릿 컨센은 좀 무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APR이 스트릿 컨센 미달에 또 박살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으면. 왜냐하면 APR은 기존보다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저런 게 이제 한번 걸리면 어렵죠. LI 넥스원은 오늘 급락했는데 투자 의견 중립 하향한답니다. 변영진 연구원님이 실적 좋은데 비용을 다음 분기로 이연했어요.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다음 분기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로봇 회사 인수한 거 아시죠? 고스트 로보틱스. 저거 인수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기업 이익엔 도움이 안 돼요. 손실만 가중되고 있고 물론 언젠가는 이익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비궁 요거는 원래 이거 테스트가 다 끝났는데 트럼프가 이걸 안 해요, 사업을. 그러니까 미국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또 예전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수주는 풍부한데 신규 수주가 없고 그 다음에 비닉 사업 이제 어쨌든 이런 국방 사업이니까 확인도 안 돼요. 이게 신규 수주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좀 기다리자 이런 내용이고 최강시 연구원님은 실적은 좋게 보셨는데 어쨌든 LIG의 대형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수주 모멘텀이 좋아. 이건 공통적 얘기죠. 그리고 4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못 미치면 어떡하지? 지금 원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익 성장 기울기 갖고 있어 중장기는 좋은데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메리츠 이지호 연구원님도 자체 개발비가 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실적은 좋았지만 반영한다면 이제 깜짝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 좀 걱정이 되고 비공 수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수출 효자인 청궁2는 사우디랑 이제 계약 추진 이게 되면 또 좋겠죠.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고 있고 올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 종합 수출 달성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유도무기 라인업이 좋아요. 그래서 수출 경쟁은 높고 그래서 관심도는 좀 최근에 어떤 수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떨어지지만 밸류 매력 높다. 그러니까 이번 급락은 기회 같아요. 제가 봐도. 다만 주가는 조금 모멘텀 부재로 부진할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아직 전공정 장비사 대비 강도의 차이로 이번 랠리에 소외됐고 어제 후공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그 원자현미경이죠. 예, 그걸로 검사하죠. 그리고 요 기대하는 장비의 고객사 테스트 결과도 아직은 안 나왔고 3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도 지연됐고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내에서 소외돼서 뭐 크게 빠질 건 아닌데 오늘 좀 빠져버렸고요. 밸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글로벌 1위고 저는 이번 조정은 또 기회가 찾아온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은 어제 말씀드린 채권 트레이딩 손실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채권에 좀 약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안 되고 단기 순이익을 봐야죠. 예, 금융주는요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해다 10.5조 원이나 되는 자산이 있대요. 이거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자산군이 많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80억 수익이래요. 손실이 아니라. 예. 근데 어쨌든 좀 헷갈리죠. 그럼 얼마만큼에 어디서 뭐가 빠졌는지 이게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채권 운용 수익 감소하고 해외 부동산, 미국 호텔에 손실이 있었대요. 그러나 브로커리지, 여러분이 매매하는 거 이런 점유율 1위기 때문에 여기는 사상 최대 실적 냈다. 걱정 말자.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봐야 된다. 그래서 순이익은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이버, 두나무 합병하면 수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어쨌든 좀 오해에 따른 하락이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증권업종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워낙 많아서 제가 또 못한 건 다음 주에 좀 해드릴게요. 오늘 좀 시간 관계상. 그다음 공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VM 반도체 장비 계속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고, 하나엔진 이번에 하나오션에 엔진 공급 계약 맺었고, 토비스가 회사 분할했어요. 카지노랑 네오비를 분할합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수한 요게 핵심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있죠. 그거 만들어 공급하고, 이게 알짜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카지노 모니터보다. 그럼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얘는 밸류를 높게 받을 텐데, 근데 토비스가 더 주식이 많아요. 65. 네오비는 35밖에 안 줘요. 이건 좀 아쉽다는 거.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카지노용 모니터 매출이 2,773억, 전장용 디스플레이 3,900억,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바뀌면 어떨까 싶긴 하고, 자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를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할 결정을 했고, 디지털 대성은 이제 여기 부사장이 매수를 했고, 뭐 잘 하고 있어요. 주가만 좀 최근에 빠졌고, 대성 마이메 초중등 부분이 있고, 핵심은 그거예요. 강남 대성 의대 기숙 의대관, 이게 합격률 1위로 알려져 있죠. 1,000명으로 기숙생이 이제 증가하고요. 돈도 잘 벌고 실적이 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돈 벌고 있어요. 여기 가면 의대 간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실제 이익도 2분기까지 좋았죠. 주가 싸고, PER이 뭐 높진 않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 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외국 상무님 같아요. 이분이 2,100주나 10만 3천 원에 2억 매수했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에버딘 아시아 리미트, 여기 싱가포르, 원래 영국 회사인데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어요. 여기가 50조 운영하는데 투자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5.3%로 4.75에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다 쉬어갔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뭐 특히 그 조방원이 좀 안 좋았어요. 하나에어로, 원전주,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빠졌고, 전력기기도 7% 빠지고요. 뭐 오늘 그냥 방산주 난리가 났고, 근데 아무리 실적 좋았고요. 한국다이오도 실적 좋았어요. 카카오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주에서 소외받은 거 올라갔고, APR 올라왔네요. 반면 오늘은 LIG 넥슨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두산 많이 올라서, LS도 많이 올라서. 주도주들이에요, 다 이쪽이. 근데 두두두두둑 이렇게 빼버린 거.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바이오가 그냥 안 좋았습니다. 펩트로만 좋았고요. LS 마린 솔루션 일부만 좀 올랐고, 거의 그냥 처참했습니다. 심텍이 15%, 아니 심텍이 왜 15% 빠지죠? 파크 시스템 아까 실적, 와이젠턴 어닝 쇼크 나왔어요. BSK, 카페24도 어제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좀 아쉽습니다. 8%면 어제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 급락, 뭐 그냥 다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다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다 실적이 좋았어요. 화장품 거의 급등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코어록 모빌리티, 삼성공조, 아모레가 좋았고요. 다만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꺾이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3,953.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3,800 정도, 여기를 저는 좀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3,800 정도 그 내외에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겠냐. 기간은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예. 그래서 12월 넘으면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시장 그때까지는 좀 왔다 오르는 날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팔았고, 무엇보다 빨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진정돼야 됩니다. 금리도 좀, 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요. 이런 것들은 증시에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국내 금리가 보세요. 튀죠. 막 급등하죠. 국고채 3년 금리 보세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또 편해집니다. 근데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지만 좀 이런 부분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은 불가피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뀌는데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섹터들, 오늘 백화점, 요새 현대백화점 좋습니다. 홈쇼핑, 편의점도 좋고 실적이 좋아요. 면세점도 오늘 좋았고, 저기 HDC, 인터넷 대표주는 카카오 실적 좋았죠. 화장품도 차별화, 예,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은 좋았습니다. 의료 AI도 요새 조금씩 올라왔고, 다만 이제 나머지는 다 오늘 특히 반도체가 그냥 추풍 낙엽이 됐고, ESS도 오늘 빠져버렸고, 네,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IT, 뭐 제약바이오, 뭐 중국 소비죠, 엔터, 예, 그냥 오늘은 충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기분이 좋으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늘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좀 종합하셔가지고 뭐 너무 쫄실 필요 없고요. 쫄지 마시고 이번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내려온다면 주도주 중심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좀 시간의 여유를 좀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잘 한번 구축해 보시고요.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에는 또 함께벽이 올라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